안녕하세요, 앤티맨입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국내 유통업계 중에서 가장 최강자였던 신세계와 롯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계의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 때문에 신세계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자, 실적은 감소하고 또 주가는 역대 최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신세계는 내수주로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때도 주가가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시장이 어려울 때도 자, 신세계는 아무래도 이 유통 쪽 먹거리가 많이 살아나면서 매출과 실적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자, 신세계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떠한 성장성이 있는지, 또 현재 어떠한 뉴스나 이슈 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신세계에 물리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세계의 주가가 13만 2천 원, 지금 역대 최저점이 12만 5천 원이니까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추세를 따라서 본다면 아직까지 현재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40만 원이 넘는 최고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아마도 이 신세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기술적인 반등 없이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의 매물대 쪽을 살펴보니 지금 물려있는 개미가 가장 많은 구간은 자, 20만 원에서 18만 원. 자, 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들에서 직전 저점이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냥 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강제 존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이 또 워낙 직전 저점을 깨버리는 이런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 신세계가 이 18만 원 요 사이를 직전에 가장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저점 자리였는데요. 여기 저점을 그냥 무차별하게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깨버리고 나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는 즉 주가가 다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자, 이런 자리에서 자, 본전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신세계의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자, 주가는 실적과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신세계라는 기업이 어떤 곳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신세계라는 이 기업은 첫 번째,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패션, 라이프 스타일, 뭐 화장품, 가구 소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또 까사미야,
또 신세계 라이브 쇼핑 이런 쪽에서 자,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업, 도소매업,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면세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이나 호텔 쪽에서는 자, 매출 비중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신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구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신세계의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백화점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라는 이 기업이 처음에 시작했던 모태가 백화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쪽에서 무려 40%의 매출액을 올려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패션, 라이브 스타일, 화장품, 자, 이쪽에서 20%, 즉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매출의 비중을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쪽에서 30%, 총 요 세 개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액의 모든 비중을 백화점, 면세, 또 패션 라이프 이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출 구조에서 이 신세계라는 기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구조 쪽에 대한 이슈 등을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럼 가장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백화점 쪽 유통이 되겠죠. 자, 유통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대형마트 쪽에서는 내년에 올해죠. 2025년에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고물가와 고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많이 치솟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형태 쪽 지갑이 많이 다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좀 풍족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삶이 빽빽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 악화, 할인 경쟁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유통업 쪽이 올해는 과거보다도 전망치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가장 이 어려운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이 온라인 쇼핑입니다. 자,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강자가 쿠팡이죠. 이 쿠팡이 이 업계에 거의 아도를 찍었습니다. 거의 왕좌로 등극을 되면서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신세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 또 특히 이 차이나 커머스, 알리, 테무 쪽에서 저가 공세로 돌아오면서 이 유통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다가온 것이죠. 결국엔 신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을 많이 내주고 있는 이 유통업계가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면세점입니다. 자, 매출액의 무려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매출액, 이 면세점인데요. 과거의 이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많았습니다. 일단 여행객이 급증을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면세점에서 굉장히 물건을 쓸어 담을 정도로 많이 물건을 매수를 해 가는데 그에 따라서 면세점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 앞으로의 이 면세점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세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롯데 쪽, 또 신세계, 또 신라호텔 이렇게 면세점이 세 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의 보따리 상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요. 신세계 쪽에서는 부실한 부산점을 24일 날에
종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면세점의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면세점 쪽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면세점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시적으로 올라가야 신세계 쪽에서도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뉴스로는 신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자, 이때 취임을 하게 되는데 신세계가 요번에 트럼프의 초청단으로 이 정용진 이마트 회장이죠. 신세계 그룹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신세계 쪽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같이 식사도 했고 또 이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15분 정도의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미국 시장의 진출에 어느 정도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 또 트럼프 쪽의 당선 이후에 이 초청된 이후로 신세계 쪽 그룹이 좀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떤 식의 시그널을 보내줄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괴짜고 예측 불허한 사람이잖아요. 또 미국에 대한 자국 쪽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주식 시장의 상황을 많이 지켜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높여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 보십니다. 이번에 이명희 회장이 지분을 좀 나눠줬어요. 결국엔 아들하고 딸한테 이렇게 지분을 나눠줬는데 뭐 이제 신세계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를 반반 떼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마트는 정영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가져갔고요. 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 정유경 요 큰딸이죠. 요 사람이 싹 가져갔는데 결국에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면서 이제 지분 계열을 나누는 거죠. 별도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신세계 계열을 공식 분리화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정용진 회장이 지금 이마트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승계를 받지 않고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친족 간의 거래는 20% 정도의 할증을 붙여서 한 주당의 거래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 이마트에서 이미 2,141억 원을 들여서 지분 매입에 나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신세계의 지분을 정유경 회장이 살지 말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직접 매입을 한다면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정영진 회장은 현금 같은 경우 개인 자산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만약에 이 1,500억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유통할지에 따라서 신세계의 주가도 반등이 나올지 밑으로 꼬꾸라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의 가장 호재 뉴스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정유경의 신세계, 앞서 말했던 정용진의 이마트,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마트와 신세계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일단은 정유경이 신세계를 다 먹었고요. 신세계 자사주에 3년 동안 매해 20만 주에 대한 소각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이런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백화점과 면세점은 핵심 점포를 리뉴얼을 하고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폐점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백화점 사업에다가 결국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매출액이 많은 이 면세점에 대한 부분에 제2터널의 공사를 마치고 새 매장을 선포하면서 면세점 쪽에서도 또 다방면으로 매출액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트 브랜드인 어뮤즈, 스위스 퍼펙션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또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죠. 자, 결국에는 이 신세계라는 이 기업이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 이 백화점 쪽 개선이 잘 돼야 되죠. 지출은 줄이고 또 다양한 고가의 정책, 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내세워서 매출액을 좀 끌어올려야 되고 특히 이 면세점 쪽은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익성을 어떻게 많이 가져갈 것인지가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면세점, 백화점, 또 패션 쪽, 이쪽을 신세계가 어떤 식으로 잘 가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매출액도 올라가고 또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세계 쪽에 그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1,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가가 싸면 쌀수록 얘가 그 매입을 할 때 단가가 더 떨어질 테니까 이 신세계라는 이 매입을 이 정유경 회장이 얼마에 살 것인가 또 지분을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지지불하게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상관이 없고 가장 싸게 지분을 매입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세계 이슈 등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지 또 어떤 자리를 깨지 말고 지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차트로 돌아와서요. 일단 신세계의 월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신세계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16만원대 보이시죠? 자, 여기 구간이 어, 얘가 상장한 이래로 가장 저점 자리였던 요 구간이거든요. 자, 이 구간을 보는 이유는 자, 리먼 사태 2008년에 주가가 급락에 나올 때도 여기 자리를 지켜줬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박살이 날 때도 자, 이 자리를 지켜줬던 그런 자리인데 자, 지금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밑으로 쭉 빼면서 가장 최저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적인 부분들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분 확보에 대한 영향도 충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너일가는 최대한 주가를 싸게 사려고 할 테니까요. 자, 우선 신세계의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만큼의 주가가 빠질 정도의 실적이 악화가 되었는가라고 봤을 때는 자,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23년에 6,3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2009년 이때의 가장 최고 정점이었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냈는데 자, 그 뒤로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려 나갔거든요. 결국
이 13만 원대라는 이 주가의 위치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의 주가입니다. 자, PBR을 보시면 0.4배, 즉 1배가 본전인데요. 0.4배라는 소리는 무려 마이너스 60% 정도의 가격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정도의 주가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구나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아까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의 하락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자, 여기 18만 원대, 19만 원대,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매물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위에 20만 원대, 자, 여기 구간에 지금 물려 있는 개미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 우리는 이제 탈출을 위해서는, 자,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섣부르게 물타기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 지지 라인을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여기 18만 원에서 16만 원 요 사이를 지지 라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에서, 자,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구간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요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거의 20만 원대에 내려온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기 12만 원, 요 12만 원짜리를 이탈을 하느냐, 이탈을 못 하느냐. 자,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지금 현재 12만 5천 원이 신저가기 때문에 가장 현재 차트에서 볼 때는, 자, 요 구간이 가장 의미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주가는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 직전 저점을 깨는 겁니다. 이 직전 저점을 깨게 되면, 즉 소위 말하는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서 주가가 밑으로 많이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만 5천 원 자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 신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말고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 이 12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여기 18만 원대까지 복귀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량주나 대형주를 봤을 때는 저는 기필코 이 추세를 보면서 주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추세선 상단에만 주가가 터치하게 되면 이 추세를 깨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직전 저점 12만 5천 원, 또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 거의 추세선 끝자락에 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각형의 추세선 요 구간을 벗어나면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이 추세의 하단 부근에서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직전 저점 자리였던 12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세를 전환한다면 그 위에 저항 라인으로 보이는 여기 16만 원 자리까지는 복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16만 원짜리까지 낮춰야겠죠. 자, 대응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우선 물려있는 사람. 내가 이 종목에 물려있다. 그러면 평단을 기필코 16만원 인근까지 맞춰놔야 좀 빠르게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우선 이 12만 5천원짜리를 깨는지 깨지 못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주가가 요 인근에 내려온다면 조금씩 분할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16만원짜리까지 맞춰놓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탈출을 해서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신세계에 물려 있다 그러면 우선 평단가를 16만원짜리까지 맞춰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6만원짜리까지 맞추려면 어떤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자, 물타기는 최대한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12만 5천원짜리까지는 꼭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신세계라는 종목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 자,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우선 12만 5천원짜리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 구간을 꼭 지켜주는 범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자리가 13만 3천원이니까 약간 시간을 지켜보시면 여기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통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신규로 내가 들어간다면 크게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작은 파동 내에서 단타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주가가 현재 역배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가가 역배열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 부근에서 상승에 제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면 여기 부근에 들어간 이 박스권 상단과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체크를 해서 12만 7천원에서 12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위로 올라오면 14만원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 박스권에 대한 매매, 이 박스권에 대한 매매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세계 주가 분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세계의 매출은 뭐 양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매출 실적을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5.7% 상승을 했고 전기 대비 17.7% 상승을 했습니다. 자, 누계 실적이 1조 9천억, 지금 분기 실적이 2천억 정도의 수준을 매출액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우려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정 실적 발표한 것이 어느 정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분기 실적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꾸준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실적 악화에 대한 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신세계에 대한 지분 확보예요. 이 정유경 회장이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또 얼마의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도 주가의 위치는 역대 최저점이고 현재 PBR 0.4로 낮은 주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하락해서 일단 많이 싸진 것은 분명합니다. 주가가 많이 싸졌고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 12만 5천원 자리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꼭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주가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도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자, 10.1에서 10.35, 0.34 정도의 비중을 늘렸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지분을 늘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세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나려면 이 면세점과 백화점 쪽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내가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16만 원에 맞춰야 하고요. 또 단타로 들어간다, 신규로 들어간다면 작은 박스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은 박스권 있잖아요. 이 구간 내에서 이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신규 이용자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얘네가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알리바바하고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자, 알리바바 관련으로 깜짝 동맹을 하면서 자, 얘가 시간외로 갑자기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 시간외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정규장의 주가가 꼬꾸라졌는데 얘네가 이제 그 독자적으로 이 앱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손을 잡은 이유는 이 쿠팡의 독주를 어떻게든 제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소비자의 심리가 이미 쿠팡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리바바와 손을 잡는다라고 해서 좀 버라이어티하게 뭔가 극적인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도 얘네 신세계나 이마트 쪽이 이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냥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뭐 V자 반등이 나온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신세계를 대응하는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법은 절대적으로 주가는 이 금액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2만 5천 원 직전에 저점을 깨느냐, 깨지 못하고 지켜주느냐,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이 16만 원짜리까지 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조금 낮추고 신규로 들어간다면 최대한 싼 가격에 들어가서 반등폭을 먹고 나오겠다. 이런 심리로 신세계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